우선 이 영화의 기본 정보를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영화고 우리나라에서는 92년 12월 18일 날 개봉했습니다. 러닝타임은 137분. 감독은 로브 라이너 감독인데요. 로브 라이너 감독의 가장 유명한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로맨스 코미디의 그 고전이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고 주연은 탐 크루즈, 그다음에 잭 니콜슨, 데미 무어, 케빈 베이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사건의 배경, 이 영화가 사실은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했어요. 그 실제 모티브가 됐던 사건은 이런 겁니다. 1986년 7월 미 해병대 기지가 전 세계에 여러 군데 있는데 관타나모에 해병대 기지가 있습니다. 관타나모가 어디냐면 이 쿠바를 앞두고 있는 그 섬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북한과 이렇게 맞닿고 있는 GOP 전방 부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바로 적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바로 그 관타나모 해병대 기지에서 집단 구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대 내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NCIS. 우리 그 미드로도 꽤 유명하죠. 예, 이게 바로 해군 맞아요. 범죄수사대인데 이 해군 범죄수사대 NCIS에 사실은 한 해병이 밀고를 합니다. 우리 부대 내에 이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 자식 고자질해서? 그래서 동료 부대원 9명이 한 사람을 심하게 구타를 해서 죽지는 않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이렇게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었죠. 자, 그런데 그중 이제 때린 사람 한 명은 결국 명예제대를 했지만 나중에 뭐 이상하게 총격으로 사망한 시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때 이 집단적으로 얼차례라고 하죠. 기합. 상관이 이런 9명에게 너 죄를 좀 조져.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얼차례를 지시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이 되었는데 예. 결국 사건은 드러나지 않고 무혐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 연극,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A Few Good Men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첫 상연이 됐고 이후 모두 한 거의 500회 정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이 작가가 아론 소킨인데요. 이 아론 소킨이라는 사람이 이 연극 시나리오를 썼는데 다시 이걸 영화로 판권도 팔았어요. 근데 이것이 영화화가 좀 쉽지 않았다가 결국은 한 4, 5년 뒤에 1992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죠. 자, 이 제목인 A Few Good Men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A Few Good Men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수정예입니다. 소수정예. 그렇죠. 이 A Few Good Men은 미 해병대 United States Marines Corps 이 미 해병대 표입니다. 즉 우리는 A Few Good Men을 원한다. 소수정예를 원한다.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는 얘기죠. 뭐 참고로 미국 육군은 Be All You Can Be 즉 될 수 있는 모든 게 되라 이런 걸 슬로건으로 쓰고 해군은 Let the Journey Begin 여행 항해를 시작하라. 또 공군은 Aim High 꿈을 크게 가져라 뭐 이런 건데요. A Few Good Men은 이 아주 프라이드가 강한 즉 우리가 미국을 지킨다라고 하는 해병대들의 이제 슬로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코드 레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코드 레드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화에서는 뭔가 이 고문관이라고 하죠. 어리버리한 이런 친구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얼차려, 기합 네. 이것을 코드 레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도 네. 어리버리한 한 명을 얼차려를 주려고 하다가 그 병사가 죽음으로써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자, 요 정도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고 네. 이제 등장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탐 크루즈. 우리 크루즈 형님은 여기서 캐피 중인데 캐피 중입니다. 법무관이에요. 법무관이라는 사람은 저도 군대에서 법무관을 했는데 군대에서 발생하는 어떤 형사적인 문제를 뭐 처리하고 변호하고 이런 일입니다. 이 캐피 중위는 해군 장학금으로 하버드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에 군에 일단 군복무하러 군법무관으로 입대했죠. 근데 집안이 되게 명문이에요. 아버지가 해군 법무감, 즉 해군 법무관이 제일 높은 법무감을 했고 검찰총장을 역임한 법률가.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아버지 밑에서 좀 기죽어 사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예. 또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약간 변호사님과 사뭇 좀 비슷한 것 같은 예. 인물은 전혀 다르겠지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데미 무어는 갤러웨이 소령입니다. 갤러웨이 소령인데 탐 크루즈가 약간 날라리고 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지 이런 식의 날라리 군법무관이라고 하면 이 데미 무어는 성실하고 아주 열정적인 군법무관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건을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탐 크루즈, 캐피 중위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인 잭 니콜슨. 네. 잭 니콜슨이 제섭 대령으로 나오는데 제섭 대령은 이 관타나무 기지의 사령관입니다. 난 평생 미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충성을 다했어. 너희 자식들 너희들이 충성이 뭔지 알아? 국가가 뭔지 알아? 니들이 말이야 호의호식할 때 우리는 관타나무 기지에서 적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군 기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네요. 이런 이제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군인. 예, 정말 잭 니콜슨에게 딱 어울리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빈 베이컨. 케빈 베이컨은 그 푸드 루즈라고 하는 영화로 유명한데 좀 오래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최근에 보니까 푸드 루즈 영화가 나온 지 30년 됐더라고요. 그래요? 그 청바지 입고 춤을 추던 그 케빈 베이컨의 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잭 로스 대위인데 검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레드 명령에 따라서 이 부하를 죽인 그 상병과 일병을 기소하는 역할. 그리고 이 상병과 일병을 변호하는 게 탐 크루즈니까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이제 이런 관계죠. 네. 이제 등장인물 말씀해 주셨고, 뭐 실제 사건의 배경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줄거리로 들어가야겠네요. 네, 줄거리 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데니얼 캐피 중에 탐 크루즈는 신참 군법무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또 전 법무부 장관 아버지를 둔 아주 능력 있는 법률가죠. 그런데 이 타고난 법률가적 능력을 감추고 열정 없이 일을 대충 끝내고 그냥 야구하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를 나는 넘어설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은연중에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공식 재판 대신 사전 형량 조절, 플리바긴을 주로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변호사라면 만약에 내가 맡은 의뢰인이 좀 억울하다. 그러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밝혀야 되는데 보통 검찰 측에서 협상이 들어가요. 야, 캐피. 야, 이거 괜히 뭐 무죄라고 다투다가 찍히지 말고 이제 적당히 인정해. 그러면 우리가 뭐 징역 한 6개월 이렇게 좀 적당히 좀 협상해 줄게. 이걸 플리바긴이라고 하거든요. 그 최근에 그 국정농단 사태 때 뭐 장시호 씨가 되게 협조를 많이 해서 아마 검찰이 조금 봐줄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전 형량 제도, 플리바긴이라는 제도가 없다. 근데 뭐 플리바긴이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좀 봐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 플리바긴 사전 형량 조절 제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캐피는 일을 쉽게 하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끝까지 싸워야 되지만 싸워봐야 힘들고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죄를 온팡 뒤집었으니 그냥 피고인을 즉 피의자를 달래는 거죠. 야, 너 말이야 자식아 다 군인들 테니까 그냥 대강 협조하고 한 몇 달 살다 나오면 돼. 이렇게 해서 적당히 땜빵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 몇 달 만에 한 40개의 사건을 이 법정에 안 가고 그냥 조정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 내에서는 이 친구는 그냥 사건을 적당히 때우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예.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관타나무 기지에서 이 뭔가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타나무 기지는 미국의 적국인 쿠바에 이렇게 둘러싸인 기지로서 해병대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자, 해병대 부대 지휘관은 제섭 대령.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고문관이 한 명 있어요. 산티아고 일병. 이 산티아고 일병은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감찰부 또 국회 이런 쪽에다가 막 편지를 써서 여기는 훈련이 너무 빡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권위적이에요. 저 좀 딴 부대로 전출시켜 주세요. 이런 식의 편지를 막 보내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비리비리한 놈으로 이제 부대원들한테 따돌림을 받게 되겠죠. 그러자 간부들은 그 제섭 대령에게 사령관에게 이 산티아고 그냥 딴 데로 전출시켜 줍시다. 예, 우리 부대에서 못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참모장이라는 참모장이 넘버 2쯤 됩니다. 부대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제섭 대령이 저런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그 소대장 캔드릭 중위를 불러요. 예. 저 자식 산티아고한테 얼차려를 한번 줘. 그 얼차려 아까 코드레드를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제섭 대령이 사령관이 산티아고한테 얼차려 주라고 누구한테 그 캔드릭 중위에게 명령을 내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캔드릭 중위는 다시 자기 밑에 있는 소대원 2명한테 야, 쟤들 얼차려 줘. 라고 해서 그 2명, 한 명은 상병이고 한 명은 일병인데 그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네. 그 고문관 산티아고 일병을 이제 코드레드를 줍니다. 코드레드라는 게 이불로 뒤집어 씌워서 막 때리고 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산티아고가 질식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코드레드를 했던 상병과 일병은 살인의 네.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이를 명령을 한 제섭 대령은 국가안보위원회, 예.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로 이렇게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아주 앞으로 승승장구를 지금 앞에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난 몰라. 그리고 그 2명인 상병과 일병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덮어 씌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 그럼 이게 군대 내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좀 껄끄러운 사건이죠. 이걸 깊이 파고들면 제섭 대령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군에서도 이 사건을 이제 변호를 이 상병 2명이 상병이랑 일병 얼차려준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두 사람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예. 하다가 탐 크루즈가 떠오른 거죠. 캐피 중에. 얘는 일을 그냥 얼렁얼렁하니까 그냥 그 상병과 일병을 꼬셔서 야, 네. 너 야, 그냥 적당히 하고 나가. 그래서 캐피 중이 당첨. 그래서 캐피 중이가 이 상병과 일병을 변호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자 역시 캐피 중이는 기대에 부응해서 사건 보고 뭐야? 관타나모에서 발생한 일이야? 뭔가 자기도 좀 느낌이 수상하죠. 뭐 얘네들이 뭐 그랬을겠나. 그런데 그렇죠. 그 뒤에는 보니까 앞으로 백악관에서 엄청 잘 나갈 제섭 대령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야, 우리 그냥 죄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병과 일병은 예. 저희는 해병입니다. 저희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명예를 위해서 제가 중형을 감수하고라도 정식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 크루즈가 아, 자식, 너 임마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해? 자기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그동안 정말 평탄하게 이 군대 생활 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사실 또 탐 크루즈는 이제 졸업하고 제대하고 나면 다시 로펌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워싱턴에서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될 제섭 대령과 싸운다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은 팀이었던 네. 데미 무어. 데미 무어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수상하다. 그리고 계속 캐피 중위한테 야, 너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피 중위가 아이씨 뭐 진실이 뭐가 중요한데요. 이러면서 자기는 이 사건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항상 보면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남녀 주인공이 있을 때 끊임없이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푸시를 하는 이제 그 역할을 데미 무어가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 캐피 중에 탐 크루즈는 그 상병과 일병이 너무나 순진할 정도로 자기가 해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예감도 가지고 있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 난 이렇게 불명예 제대하기 싫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합시다 그럼 까짓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제섭 대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돼요. 법정으로. 근데 이게 제섭 대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제섭 대령이 그래 내가 명령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입증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던 뭐 중대장, 대대장 다 불렀지만 그 사람들은 다 우리 명령한 적 없는데요. 그 산티아고가 하도 고문같이 하니까 막 동료들이 그랬겠죠. 좀 해병들이 좀 거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위쪽으로 이 제섭 대령에게 가는 건 다 차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은 네. 탐 크루즈는 얘기하는 겁니다.
호랑이를 직접 불러내자 법정으로. 그러니까 또 막상 다른 같이 일하는 법무관들은 야 그게 될까?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오게 되면 과연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아무런 진실을 못 밝힌다. 그러면 진짜 네 경력에도 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죠. 이제 탐 크루즈가 고민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한번 맞짱을 한번 뜰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제섭 대령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후반부에는 법정에서 이 탐 크루즈와 잭 니콜슨의 반대 신문 이 장면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제가 이 반대 신문 하는 장면 가지고 강의도 몇 번 했었는데 당연히 제섭 대령은 나는 그런 일 없어.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연 어떻게 제섭 대령을 설득을 시키고 자백을 이끌어내느냐. 예.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제 이 증인으로 나온 제섭 대령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툴툴거립니다. 아니 지금 전방에서 빡세게 근무하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불러낸단 말이야. 도대체 판사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네. 아주 도도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탐 크루즈가 세운 전략은 이런 겁니다. 깐죽거리는 거. 즉 이렇게 생각한 거죠. 탐 크루즈가 그 자기 동료한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제섭 대령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 예.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호랑이 같은 장군이 있는데 새파랗게 아직 철도 없는 법무관 한 놈이 깝죽거리면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어. 그렇죠. 그리고 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용해 보는 거야. 네. 아주 이제 고도의 심리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장면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캐피 중위가 다가가서 탐 크루즈 다가가서 자 본인 신분을 밝히십시오. 딱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이런 겁니다. 자네 전방에서 근무해 봤나? 우린 말이야 명령에 복종해. 안 그러면 모두 죽어. 이러면서 이렇게 너는 자식아 법무관 그냥 날라리 군인이지만 우리는 정말 총칼을 들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프라이드가 너무나 강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논리의 모순점을 들고 가는데 제섭 대령은 해병대란 말이야. 명령에 죽고 살아. 관타나모 기지 모든 병사들은 내 명령에 전부 따라. 이거는 뭐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캐피가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사령관의 명령에 해병들은 복종하죠. 왜냐하면 아주 훈련이 잘 된 해병들이니까. 그래요.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령관 좀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요. 사령관이 그랬다면서요. 산티아고 얘가 계속 난리를 치니까 야 산티아고 그냥 내버려 둬. 산티아고를 아무도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밑에 부하들이. 네. 왜냐하면 우리 제섭 대령은 산티아고를 보호하려 했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 그렇게 말했어. 난 산티아고를 보호한다 생각했어. 예. 자, 그런데 이 상병과 일병이 산티아고를 얼차를 했습니다. 자, 명령이 두 개네요. 자, 절대 산티아고를 건드리지 마라는 명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당신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지킨다면서요. 근데 상병과 일병이 그 명령을 어기고 산티아고를 얼차를 했다? 당신의 명령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약간 스텝이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도의 심리적인 전법이 나옵니다. 이런 게 나와요. 대령께서는 산티아고를 그래 전출해라. 전출을 명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출을 시켜줘라. 그런데 사령관이 관타나모 기지에서 우리 지금 이 법정에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셨죠. 그래요. 자, 옷 뭐 갖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섭 대령이 아니 내가 옷을 뭐 갖고 왔는지 관심 있어? 그러면서 무슨 세면도구 이걸 갖고 왔어. 됐어? 그러니까 그죠. 하루짜리 증언을 하기 위해서 1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 때도 이렇게 뭔가 많이 준비를 하는데 산티아고 일병 지금 드러난 자료는 이미 그 전날 딴 데로 전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 산티아고는 기쁜 마음에 짐을 쌌을 거예요. 전혀 짐을 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뭐 산티아고의 여행 습관을 내가 알 수는 없죠. 그러는 거예요. 또 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전화하셨습니까? 뭐 오랜만에 워싱턴에 오니까 내 친구 어디 전화했어. 왜요? 그죠? 이렇게 하루 정도 머무르기 위해서 워싱턴에 온데도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산티아고는 정말 그 지긋지긋한 관타나모에서 이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모든 친구든 누군가에 전화를 했었어야 됐죠. 전화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출 명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코드레드, 네. 당신이 명령했죠.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이 명령했죠. 아니야. 전 진실을 원합니다. 여기서 되게 유명한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네. 탐 크루즈가 전 진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You can't handle the truth.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몇간 놈의 진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근데 계속 코너로 몰아붙이니까 폭발한 거예요.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명령했어 코드레드. 그 장면이 한 20분 정도 쫙 진행되면서 법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래 이 새끼야. 내가 지시해서 네 어쩔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법정이 쫙 분위기 바뀌면서 이런 재판을 하고 말이야 이 자식들. 이 나라가 얼마나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한지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난 이제 그만 갈 거야. 막 짐을 챙겨 나가요. 그러니까 판사가 스탑. 검사 이 사람에게 권리를 말해 주시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붕 쪄가지고 나와서 사령관은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렇게 이 영화는 이제 끝이 납니다. 네. 결국은 제섭 대령이 지 분에 못 이겨서 진실을 밝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제일 마지막이었었어요. 뭐냐면 이게 뭐 우리 법정 드라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법정 드라마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진실을 밝히는 네.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영화 제일 끝장면에 그게 나와요. 그 상병과 일병은 살인죄는 벗어났어요. 살인죄는 벗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한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명예 제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상병과 일병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피 중에 그 일병이 묻습니다. 원래 일병이 조금 더 낮은 직위거든요. 본무관님, 제섭 대령이 아까 법정에서 지가 명령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저희들은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전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그 공범인 상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명예가 있지 않나. 즉 산티아고 일병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의무가 해병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해병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제일 인상적인데 네. 군대에서 명령하면 까라면 까야지 뭐. 불법적인 명령이라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냥 뭐 명령이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따랐는데 결국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영화로 칼럼을 한번 썼었는데 예.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는 그냥 재미있는 소재를 버무린 A급 상업 영화가 아닌 명화의 반열에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최근에 그 국정농단 사태 있고 뭐 사실 그때 이 영화가 예. 김기춘 씨 때문에 이 영화가 한번 다시 EBS에서 방영이 되면서 EBS에서 잘 선택을 하네요. 예,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바로 김기춘이라는 사람도 제섭 대령과 다를 바가 없는 거. 너희들이 우리가 북한이랑 얼마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괜히 만든 줄 알아? 니들이 뭘 알아? 이 종북 좌파 이놈들이 말이야. 우리는 정말 우리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야. 자기 신념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에서 봤겠지만 그 밑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 명령에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뭐 까라면 까야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 명령을 따랐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런 법정 영화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성장 영화예요. 탐 크루즈가 적당히 플리바기만 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가 이 변호사 라이센스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탐 크루즈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 제대로 자기를 지키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게 내 또 변호사의 임무야. 이런 자각을 느끼는 이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이러한 영웅을 좀 기다리는 시점이겠지요. 그렇죠. 네. 사실 보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뛰어난 능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맡고 있는 자리에서 양심의 기초에서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영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You can't handle the truth. 넌 말이야 자식아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라는 이 대사는 미국 영화연구소가 뽑은 최고의 대사 넘버 100위 중에 한 20위 정도를 차지하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실 이번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누구야 저기 그 소위 내부 고발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갔을 때 검사가 야 진실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거와 또 관련이 있겠더라고요. 참 무서운 대사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영화에서 좀 결론을 지어주신다면 네. 어떤 내용을 주시겠나요? 실제로 네. 이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아주 작은 그 씨앗은 이 어렵고 이기기 힘든 외로운 싸움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양심을 따라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당당히 맞서는 작은 용기들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촛불 전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뭔가 이 드라마틱하게 촛불이 나오고 탄핵이 되면서 세상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세상이 확 바뀔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또 세상은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고 누구는 누군가에게 뒷돈을 주고 줄을 대고 여러 가지 불법한 일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대통령 하나가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마음속에 갖는 양심과 정의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만 이런 어퓨 굿맨들이 많아져야만 우리나라는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심과 정의감 네.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